인간적으로 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 시들이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투쟁적인과 이렇게 무슨 적대시하는 시가 없어요. 그냥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가 시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대기업 노동자들보다는 제대로 노동법 조항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아픔을 전해야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물꼬를 좀 돌려서 네. 뭐 아이고 그 사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전엔 너무나 우리의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 고도성장 이 바탕에 그만큼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 한 현장에 계셨던 온몸으로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이다 이런 좀 느낌이 오늘 딱 들었습니다. 그 첫 시집부터 잠깐 제가 그거는 좀 에피소드로 들었는데 그 첫 시집이 거의 그 펜팔 하면서 이렇게 만나시고 시집은 아내에 대한 미안함 뭐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문학의 출발이 그런 가정과 이 따뜻한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의 현실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리고 이 우리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그 이런 생태에 대한 것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작품 세계에 보면은 저는 사실 문학을 비롯해서 모든 예술 행위가 왜 하느냐? 저는 사실 항상 그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잠은 자다고 그러죠. 그리고 시 한 편 쓸 적에도 너 왜 이 시를 쓰려고 하냐? 저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그 목적이 애매한 거는 쓰지 말자. 그래요. 모든 예술 행위는 우리 삶에 좀 풍요롭고 이롭게 하고 도움이 되고 그런 게 바로 예술 행위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거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예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바로 예술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삶이에요.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는 모습. 우리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이 사는 모습이 정말 잘 사는가, 아름답게 살고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거 그런 거를 풀기 위하고 더 뭔가 반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예술이지. 무슨 뭐 속된 말로 해가지고서 우리 삶과 동떨어진 뭐 엉뚱한 적으로 하는 건 예술 아니잖아요. 저는 예술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술이에요. 그러나 그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살아가고 또 지 주변에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닌 말로서 지가 아닌 말로서 비행기 조종사도 아닌데 뭐 전투기 조종사도 아닌데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그거는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삶은 자기가 어쨌든 문학의 예술 모든 예술은 간접 체험이든 직접 체험이든지 간에 시들면 직접 체험하는 게 좋죠. 직접 체험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세밀하게 얘기는 좋겠죠. 그런 체험에 의해서 문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는 거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시집을 내게 된 동기는 제가 사실은 좀 얘기가 좀 길어요. 뭐 오늘 밤새도 얘기해도 다 못하는데 문학하게 된 동기도 참 좀 남달랐어요. 제가 장보현 월계리 우리 홍석 장보현 월계리 닭잘배라는 그 산골 굉장히 상이죠. 산 그 마을에서 니가구가 살았는데 그 아랫마을 안골은 아늑한 것이고 근데 거기서 살게 된 동기는 우리 아버지가 외전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사할리로 끌려가서 죽다 살아와서 아무것도 없이 장가 들어가서 어머니 만나가지고서 천태리 청양 천태리 그 광산에서 탄핵해서 사셨어요. 음막을 짓고 북한이라고 해봐야 한 뭐 두 개 다 합쳐도 한 10여 평 되지도 않겠죠. 여기서 태어났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장가 들고 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6.25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전쟁통에.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화학병인 거예요. 화학병이. 예.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의 둘째 아들인데 제 위에 형에서 두 사람이 이제 죽은 그 충격을 해서 어머니가 화병을 앓게 돼가지고 1년이면 10달, 12달 중에 10달을 누워 계셨어요. 아주 1년 싫었다. 근데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아편뿐이 없었어요. 아편. 몰핀. 근데 지금은 몰핀이라서 정당하게 병원 가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희석된 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편 주사를 맞아야만이 그 발작이 멎어요. 뭐 거품을 낸다, 숨을 못 쉰다, 갑자기 숨이 멎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광산에서 그걸 돈을 그런 걸 다들 간주라고 그러죠. 우리 친구 간주. 보름 만에 타오는 월급을 가지고 다른 거 안 사요. 월급만 탔다면은 아편을 수습을 해요. 예. 흥성 군대 뭐들이 다 아편 몰래 재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아편이 좀 비쌉니까? 그러니까 항상 굶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예, 아픔이 많으신. 공부는 그, 이제 네. 못하죠, 공부를. 예측하고. 근데 네.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거들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바람에 우리 형은 바로 초등학교 졸업하자 서울로 갔어요. 근데 저는 진짜 미운 우리 새끼처럼 공부를 너무 잘했어.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믿지. 그럼 잘하니까 이제 진학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꾸 찾아서 아버지를 이제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야. 진학을 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양성중학교가 없어졌어요. 옥계리에는 양성중학교가 없었는데 그 학교에 선생님이 추천해 가서 시험만 보게 해라. 이름하는 시험만 보면 장학생 된다. 장학생 되면 공짜다. 그런데 아버지는 공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지 않느냐. 가정을 도와줘야 된다.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중학교도 그나마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나와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너무 아픈 거 보고서 항상 나 먹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때 늦게 와가지고서 이제 어머니 이제 나무를 아버지는 광산다 해야 되니까 나무도 찍어야 되니까 뒷동산 나가서 나무 흙비비다가 발톱 찍었어 나스로. 근데 이제 봄이었는데 그때 이제 시골에 그때만 눈이 많이 왔어요. 한 3월달, 4월달도 눈이 쌓여요. 이제 녹지 않은 게. 근데 피가 흘러와서 하얗게 이제 눈 그렇게 이렇게 쌓이는데 피가 숨어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혈식 이렇게 하는데. 근데 4학년 때 우리 아랫집에 대궐 같은 집 이렇게 아주 기가 밑긴 대궐 같은 집이 있었어요. 잘 사는 집이. 근데 그 자식들이 서울에 이제 지나 대학교도 다 나왔어요. 아주 갑부였죠. 시골 지주. 근데 그분들이 이사를 4학년 때 도망가서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자기들 마당에 책들 버리고 간 게 있었어요. 버리고 간 책인데 문학 잡지였는데 거기에 김수월의 진달래꽃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진달래꽃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 진달래꽃을 읽고 보니까 내가 주인공 같아. 나 보기가 예쁜데 너무 어머니가 이렇게 내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시가 너무 좋다. 근데 어머니가 언제 이렇게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응? 근데 이게 사실 그 진달래 것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은 해석이 차이는 있는 거예요.
4학년 때 제가 읽었는데 엄마 내가 주인공이고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는 거. 야, 좋다 이거.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막 나보기가 여기 가실 때는 뭐 거의 보내드리다 막 이런 거지. 아 이게 너무 머리가 가서 와닿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 나도 시인 되고 싶다. 4학년 때 그랬는데 5학년 때 1년 만에 그거 딱 보고 나는데 왠지 4학년 때 일단 진달래꽃이 딱 그 선홍의 맥심이 딱 되는 거죠. 야 그러면서 이제 문학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는 항상 스스로 3년 동안 다녔으니까 구두 닦고 그 옥계리 시장 거기서 구두 닦고 선생님들 구두 닦고 이렇게 했어요.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쨌건 공부 잘해가지고 근데 워낙 문학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마침 국어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인데 이형 선생님보다 있지도 않아요. 괜찮죠. 내가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맨날 딱 질문하고 뭐하고 글 써서 보여주고 막 근데 이분은 등단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가상한 거야. 담임 선생은 아니죠. 근데 이분한테 많이 배웠죠. 글쓰기를. 심지어는 이미 그 라디오 드라마 작법까지 배웠어요. 중학교 때. 훌륭한 엄청 스승님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제 문학을 하고 싶었는데 3학년쯤 되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 추천서가 나와서 이제 우리 가정이 워낙 어렵다는 거 알으니까 교장 선생님 추천서 철도고등학교 추천서를 받아왔어요. 그때는 추천서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철도학교 들어가면은 철도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철도 공무원이 이제 나오는 팀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원석과 다 만들어. 근데 공일구도 아버지가 아주 크게 다치셔가지고 골수염을 알아가지고 이맘때쯤 시작된 것 같아요. 개별 때니까. 어머니도 알아눕지. 누워있지. 아버지도 홍성 그 의료원 있잖아. 지금 홍성 의료원. 그로 입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몇 개월 같이 입원하니까 이건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못 갔어요. 내가 스스로 포기했죠. 포기하고서 이제 속상해가지고 이제 졸업식장에 이제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이 있고 이제 쉬기 시작하는데 근데 교감 선생님이 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찾으러 거예요. 근데 화장실 와서 아이고 우리 교감 선생님한테 이거를 얼마나 푸대를 맞았는지 나 졸업식이나 맞고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 저기 팔 지금 잡고 있죠. 이게 그 시계 요도 앞으로 바닥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 서운하지 않더라고. 그러고서 이제 문학이 이제 꺾이는 거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2월 17일 날 졸업을 읽지도 않아 2월 17일 날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고구마 썰는 건넌방에 가가지고서 만전이라고 한 거죠. 이제 문학이 뭐 다 처리하고 돈 벌러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 드라마 그 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지를 살 돈이 없어서 이제 사정사정 부모님 사정사정 해가지고서 원고지. 근데 이제 그때 라디오 드라마가 10분 방영이었어요. KBS라든지 이런 이제 드라마 연속극 있잖아요. 이미 뭐 드라마 쪽에 작법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는 건 다 알으니까 드문 불치러고서 작가로 이제 가기 위한 전부 저 그것만 썼어요. 밥 먹는 시간이고 대소변 먹고 앉아서 써가서 원고지 이제 그게 이제 보통 드라마가 30일이면 30일 한 달로 끝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10분 방영을 하려면은 원고지 40매가 필요해요. 10분 방영 저기 성우들이 얘기하려면 40매면 쉽게 얘기하면 1200매를 써야 돼요. 1200매 드라마.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뭐를 소재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막 사방공사도 하고 막 이제 새마을공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갈등도 생기고 어른들이 뭐 이게 뭐 이제 노름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그걸 해서 그런 소재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뭐 당선되려고 쓴 건 아니죠 어른이. 그러나 이제 문학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써가지고 그때는 뭐 이제 이런 워드 같은 거 없으니까 그대로 전이나 오면 이렇게 높아요. 그거 딱 놓고 묶어서 저 광시장, 광시우체국 우체국에서 갔더니 우체국직원이 좀 이거 어린 놈인데 이거 원고지를 뭐 어쩌고 위에다 KBS 뭐고 어쩌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더라고. 그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신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그래도 아까 그 들어가가지고서 문학 이치보다 틈만 나면은 야간할 땐 낮에 밤에 낮 이럴 때는 저녁에 청계천 고서점에 살았어요. 청계천이 그때마다 3일 빌딩 그 청계천 2가서부터 왕십리 거기까지 8가까지 있잖아요. 양쪽으로 쫙 고서점이죠. 책방 옛날 책방 헌 책방 거기 가서 살았어요. 틈만 나면 가서 독서를 했어요. 독서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못 버린 거죠. 독서하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 결혼하고 어쩌는 게 잊어버렸죠. 근데 애들하고 어쩌고 이제 결혼때 포기를 하고 이제 2번 포기 문학을 포기해요. 중학교 졸업을 한 번 포기했지. 또 애 결혼하고 나서 포기했지. 몸도 좀 안 좋으시고 거예요. 몸도 안 좋은. 나는 영원히 문학을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했는데 아까 나와서 좀 몸이 완전 벗었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일을 다 붕대 싸면도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공부를 하자. 하나님이 저한테 일깨워준 게 성경을 2번 딱 읽으면 2가지를 캐치했어요. 성경에서 다른 건 다 좋은 말씀이 많지만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창조 사상과 신약 시대의 사랑 2가지. 구약 시대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우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와 신약 시대의 사랑 2가지 딱 꽂히더라고요. 그래 시작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창조를 못하지만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서 통신강으로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 혼자 집에서 이제 방송통신도 아니에요. 썬데이 서울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길, 고등학교 과정. 교재대금 28,500원 그때 당시에 1985년도에서 잊지도 않아요. 그게 딱 뭘 꽂혀요. 그래 내 몸이 이렇게 됐는데 뭐라도 하자.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28,500원 주고서 통장으로 주문을 이렇게 왔어요. 근데 28,500원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딱 받아보니까 저는 중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방식, 알아가면 공부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저는 특별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공부를. 딱 교재를 받고 보니까 교과서들을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책 처음에다 다 뜯어버려서 내 일정과 나와 맞게까지 재편집을 해요, 재편집. 창조를 하셨고 재편집에 가서 내가 어디 가서 여기 암기할 수 있는 교과서를 암기에 좋게 풀어야 될까는 그래 그런 식으로 바꿔서 공부를 하는데 국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좋아하는 국어 저는 국어 수학 영어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국어를 보니까 엄마 이게 무슨 중학교 때 보지 않았던 이육사의 광야라든가 한영을 우리 고향이 진짜 귀하신 이의 친구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게 충격일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청계천에서 고서에서 독서를 할 적에는 뭐 저는 중국의 이태국보다 두부를 좋아해요. 그리고 러시아의 토스토이보다는 푸시킨을 좋아해요. 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독서량은 제가 많아요. 근데 엄마 정작
육사 이거를 아는 거죠. 이거 저는 그리스 뭐 니코스 카잔차키스 뭐 이런 거 다 보고 했는데 야 이거 맞죠? 그래 하자 문화하자. 그래서 병행에서 그때 습작을 시작한 거예요. 습작을 시작했는데 습작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을 관찰하고 주변을 놓고 뜯어보고 해서 나와 맞는 글을 쓰자 해서 썼어요. 근데요, 습작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불이 붙어버렸어요. 막 36시간 이렇게 막 몸이 피곤하고 검정고시 공부하고 할 때 너무 보고 하니까 이 종기가 이 붕동장에 5개씩 나오고 그랬어요.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나중에는 이 붕대 싸먹고 일하고서 그 거기다 일하고 와서도 웬만하면 쓰러서 자야 되는데 자다 보면은 시가 또 올라요. 시가 잡은 거죠. 잡은 거 시가 잡은 거죠. 그러면은 미친 도 있어요.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2번 들었는데 한 번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드라마 그럴 때 그랬을 때 동네 사람들이 시시했대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제 머리 좋거든 이상하다.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돌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돌던 집사람한테 삶의 동지, 너 이제 우리 집사람 삶의 동지로 한대. 집사람 삶의 동지가 처음엔 돌아가는 살았다는 거야. 지정신 안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벌떡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이 뭐든 방금 눈에 떼지면 어쩌거든 바로 밀좀 바로 자야 되는데 여기 써야 돼 하고 그죠? 그러면은 불 켜고서 단칸방이니까 애들도 자야 되니까 커야 될까요? 귀찮지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써뒀어요. 습작을 했어요. 써뒀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뭐 문의를 아니까 뭐 우리 박루의 시인처럼 뭐 저 헌다라는 걸 다 알지만 저는 조그만 공장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대인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시가 들린지도 몰라요. 집사람도 읽어봐 그러면 내가 뭘 한다고 읽어봐 이런 식이죠. 일단 썼어요. 써놓고서 그거를 85년 썼던 이제 습작을 해가서 87년도 썼던 내가 이제 아는 공장에 이제 뭐 이제 품질 관리 분임조 뭐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게 현장 공장에 그런데다 보내면은 아니 표지 그딱 이러면 이달의 시 그래서 딱 대시를 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내 시가 드는가 보다 지금 드는 거죠. 이게 정식 등단 확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식 등단은 뭐 정식 등단이 뭔지 그때로 많이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실 노동해방문학에 실린 것도 몰랐어요. 이제 나중에 그 89년 89년도 노동해방문학 5월달에 그쪽으로 보냈는데 실릴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도망다녀야 되고 나는 또 나라는 데는 이사를 자주 가니까 책을 보내줄 수도 받지도 못한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그 전에 이제 그 책 낸 거를 전도사가 와가지고 젊은 전도사가 신방 와가지고 어느 것이 써는 거 있더니 이거 떠들어보더니 아니 정 선생님 정쌤 쓰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야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대전일보 신춘문예 출신이에요. 소설가님. 근데 이분이 교육 전도사면서도 인천의 막 신생심 기호일보의 문화부 기자로 너무 시가 좋은데요? 그러더니 말에 이분이 가지고 가가지고서 그 인천에서 조판 이렇게 도장 찍듯이 하는 게 있어요. 지금처럼 온다고. 그거로서 책을 믿고 낸 거야. 시가 좋다면서. 자기 출판사를 하나 이제 뭐 그런데 그게 바로 소나라로 아름다운 당시. 그런데 그 89년 그게 89년. 네, 12월. 그런데 이분이 그 전 자기 이제 기자들이니까 그런 거 알잖아요. 이 시집을 몇 권 어디 저쪽으로 보냈나 봐. 방송국이냐 어디. 그래가지고 그때 방송 타신 거네요. 그랬는데 방송국에서 어떤 거는
MBC에서 또 연락이 오시니까 세상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노동자하고 현직이 있고 조그만 소규모고 근데 시들이 참 슬퍼요. 내가 봐도 눈물이 나와. 그 사실은 서울에서도 많이 울었어. 대다수 많이 울을 시예요. 울지 않을 수 없어요. 막 흘리면서 쓴 시들이 많거든. 그러니 읽는 사람들도 웬만큼 그 정도 막 눈물 안 흘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유쾌하게 시작했죠.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유쾌한 사람이에요. 근데 방송도 형님 같은 형님도 오랜 좀 저다 뭐 좀 농담도 하고 좀 내가 근무했다고 하고 그래 방송이 나와요. 근데 내용이 슬프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또 이제 교양 프로잖아요, 그게요. 그냥 교양 프로겠죠. 근데 KBS 사랑방 중계라든가 뭐 아침마당은 뭐 당연히 나가고 또 아침이 창비 있고 또 저기 그 이후로도 계속 여러 가지 하여튼 인기를 많이 끄셨네요. 1년 동안은 계속 슈퍼스타로. 아니 그냥 뭐 계속 그냥 야간 일을 해야 되는데 연락 와서 하려고 하세요. 나는 죽겠지. 그러나 또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마다 그래. 아니 방송은 뭐 미승년 해봤쇼? 아니 이층요. 근데 참 방송 잘하는데 나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교양 프로를 한 2년간 다니면서 우리 그 정말 소규모 공장들 왜냐면 이슈가 그때만 해도 이제 워낙 그 투쟁적인 분위기고 민주화하고 이제 노동운동이 이제 병행되니까 훨씬 돼. 그러니까 다들 이슈화가 이제 대기업 거기로 쏠려 있을 텐데 아마 정순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공단마을 솔직히 말해서 공단마을 얘기잖아요. 공단이 조성되면서 전국에 마을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구로공단이 되면서 구로동 그 인근에 공단 그 다니는 공장 사람들 사는 공단 마을이 자연스레 생긴 거예요. 인천 같으면 인천 부평공단 4공단 생기면서 청천동 삼곡동 생긴 게 공단 마을이에요. 그 공단 그렇게 조성이 된 거예요. 내시가 소나로 아름다운 당신 이게 다 공단 마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는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묻혀졌던 얘기들이잖아요. 워낙 그냥 뭐 큰 대기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했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게 공감대가 형성된 거죠. 근데 박노해 그때 이제 제 시집이 그 남은 원고를 이제 원고가 쌓였다 했잖아요. 남은 원고를 그 사람이 그런가 그 비울고 기자가 선생님이 원고가 많은데 이거 그냥 그렇게 아깝잖아요. 좀 보내세요. 그래서 내가 많은데 어디가 있슈? 어디. 근데 그때 김영사라는 출판사 잘 나갔었어요. 김영사. 그렇죠. 아주 신문이라는 쓰면 김영사나 맥주리 버려다 밑에 다 거기 다 김영사야. 그러면은 기왕이면 뭐 남자 보내야지. 여기서 내가 그때만 해도 정말 가난해가지고 복사할 돈이 없었어요. 원본을 그냥 보냈네요. 그냥 원본 보냈으면 그때 그 김영사였는데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자기 이름도 잘 안 밝히고 여성분인데 딱 전화 왔어요. 연락처를 공장으로 해놨지. 공장전화. 선생님 너무 좋은 원고 보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영사에서는 성격이 안 맞아요. 낼 수가 없고 성격이 안 맞아서 너무너무 내고 싶은 거야. 성격이 자기 기획이 안 맞는데 이 원고를 몇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청비, 풀빛, 뭐 길벗 이런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원고가 그냥 복사본도 아니고 다시 없을 것 같으니까 가지고 계신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낼 테니까 다음에 꼭 복사해서 보내세요. 여기까지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원고를 복사해서 한 서너 가운데 알려줬는데 복사비가 없어가지고 이거 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부만 딱 복사, 한 부만. 한 부 복사해가지고 원본은 청비, 복사본은 길벗 보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동시에 전화 왔어요. 연락이 오기 이제 길벗 먼저 전화 와가지고
이제 하루 전에 먼저 오고 그 당시 한개 전화가 왔는데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갈 수 없지. 야간하고 야간 때고 가야 되니까 일주일 후에 갈게요. 내가 그랬어 일주일 후에. 날 잡아서. 이게 보니까 길벗은 마포 대교가는 이쪽이고 창변은 저 영광동이니까 길벗 먼저 드려야겠다. 네, 길벗 먼저 드렸어요. 근데 점심시간 점심을 사주고 싶었나 봐. 점심시간 오라 그래. 딱 갔더니만은 저는 저 개입부장 아무개입니다. 한 사람 딱 옆에 앉았는데 저는 실수는 이은봉입니다. 그래서 아 이은봉. 내가 처음으로 생전에 시인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이은봉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거기서 나오는 이제 거예요? 그 양반이 53년생인가, 저는 55년생이고 같은 동양이고 그래서 형동생하고 사이가 됐어요. 근데 저희보다 근데 처음으로 이은봉 씨인데 시인이라는 시인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때 이은봉 둘이 당신 얘기해, 내가 얘기하고 둘이 이제 뭐 치는 사람인데 이은봉 형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 그래 정 선생님 원고가 창비도 가 있대요. 그러면 예 거기도 보냈죠. 그랬더니 아 지가 창비에 갔던 그 원고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이시영 씨하고 고영인 씨가 아 좋은 얼굴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 길보대서 나한테 이 얼굴 주면서 해설 쓰라고 해서 난 다 해설가 다 처음 잡아놨는데 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비에서 내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길보대서 포기를 해야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창비에서 내줘야 정수리가 이제 앞길에서 낫지 않냐 뭐 이렇게 해서 길보대서 안 내고 근데 창비로 들어가세요. 뭐 창비 들어가면 다 되고 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창비에서 사실 맑은 하늘 그게 나온 거예요. 맑은 하늘을 보면 맑은 두 번째 나온 거죠. 조금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질문한 거에서 어떻게 제가 아니 그냥 아유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화를 제가 이제 화강 리장처럼 건너뛰어가서 말씀드렸어요. 끝도 안 보이는 그 이렇게 강에 이렇게 둥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의 역정이 이렇게 대하 드라마 같이 펼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이제 관절 마디가 이렇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5분간 잠깐 쉬셨다가 저희 이제 오늘의 스토리 동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스트레칭 좀 하시고